서블릿 체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브라우저가 서블릿으로 딱 리퀘스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블릿이 자기가 혼자서 그 서블릿을 다 처리하고 리스판스를 브라우저한테 주어도 되지만, 실제로 이제 체인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가 받은 리퀘스트를 다시 다른 서블릿으로 포워드를 하고, 또 그 서블릿은 또 포워드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개 쭈루룩 포워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받은 그 서블릿이 리스판스를 만들어서 응답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포워드로 연결된 서블릿들, 이걸 서블릿 체인이라고 하고, 이 브라우저가 보낸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을 사실 분담하는 거예요. 특정 서블릿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해갖고 이제 분담을 해갖고 리스판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 예제를 하나 볼게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할 예제인데, 헬로 서블릿으로 리퀘스트를 보내요. 그럼 헬로 서블릿은 자기 리퀘스트를 이 JSP 파일로 포워드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이 JSP 파일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아까처럼 헬로 월드가 바로 응답을 하거나 hello.jsp 바로 응답을 하거나, 그게 모델 1 방식이고, 지금 이것처럼 서블릿하고 JSP를 통해서 서블릿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그것을 포워드를 해갖고, 또 JSP에서는 응답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블릿과 JSP가 협업을 하는 거죠. 협업으로 리스판스를 만들어서 브라우저에다가 이제 리스판스를 리턴하는데,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URL을 쳐갖고 이 서블릿으로 요청을 보내잖아요. 이 서버 내에서 포워드가 일어나는 건 브라우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한번 요청을 보내면은 이 헬로 서블릿이 받는 그 URL의 응답만 브라우저는 알고, 여기서 쭉 포워드가 되는 거는 사실 서블릿 체이닝에 대해서는 브라우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브라우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체인된 서블릿은 그냥 하나의 요청과 응답으로 그냥 보인다는 거죠. 서블릿이 여러 개가 연결돼도 이 전체가 하나처럼 동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 리퀘스트가 포워드를 하면은 리퀘스트가 쭉 타고 가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가 서블릿 1, 서블릿 2, 서블릿 n까지 리퀘스트가 쫙 타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리퀘스트가 가는 도중에 이 서블릿 1이나 2나 이 중간 서블릿에서 이 리퀘스트의 정보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실은 정보가 이 마지막 서블릿에까지 다 도달을 하고, 그 마지막 서블릿은 그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리스판스를 만들어서 브라우저에다가 응답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예제의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블릿을 헬로 서블릿이라고 만들었고요. 헬로 서블릿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퀘스트 파라미터에는 여러분들이 배웠죠? URL에 붙어서 들어오는 거, 또는 이게 게시죠. HTTP 게시나 HTTP 포스트로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낸 거, 그 요청을 데이터를 보낸 거를 이제 받는 게 get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리퀘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요. 이렇게 request.set attribute 해갖고 greeting이란 그 이름으로, 요게 attribute name이고 요쪽이 attribute value예요. 키 밸류 형식으로 담는 거죠. 일종의 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퀘스트의 데이터를 greeting이란 이름으로, 요 받은 이름에 hello 뭐뭐뭐, 만약 네임이 월드였으면 헬로 월드를 그리팅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JSP로 forward를 해요. 그쵸? 그럼 리퀘스트가 처음에 리퀘스트를 받은 건 헬로우 서블릿이지만 그 리퀘스트가 쭉 흘러갔고 헬로우 JSP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웹 INF의 JSP 밑에 웹 INF의 JSP 밑에 헬로우 JSP, 이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request attribute greeting, request parameter name, 이렇게 두 가지를 출력을 했는데 이 모양은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식을 뭐 스크립트릿이라고 그러죠. 스크립트릿으로 request.get parameter greeting, 그리고 get attribute greeting, request.get parameter name 했는데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보낼 때 데이터를 실는 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get parameter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걸 한번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나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기서 hello 이렇게 하고 name은 뭐 주지훈 이렇게 제가 쳤어요. 그럼 요게 파라미터잖아요. 그쵸? 브라우저에서 보내는 파라미터. 그러면 지금 여기 리퀘스트를 보낼 때 여기에 name은 주지훈이라는 게 지금 리퀘스트에 붙어서 갔단 말이죠. 그럼 그 리퀘스트에 파라미터에 붙어 있는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헬로 서블릿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헬로 JSP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forward를 했기 때문에 forward라면 리퀘스트가 서블릿 체이닝으로 리퀘스트가 쭉 흘러서 여기까지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추가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서블릿에서 리퀘스트에 set attribute 해갖고 greeting이란 그 이름으로 요 정보를 추가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request.set attribute로 할당한 거는 그 체이닝의 다음 그 JSP나 서블릿에서는 request.get attribute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다시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request.set attribute를 해갖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request.get attribute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보낸 거는 get parameter 해서 받는 거고, 또 이 서블릿에서 set한 거는 get set attribute 한 거는 이 다음 거에서 get attribute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 여기 이렇게 n개로 연결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리퀘스트에다가 어떤 정보를 실어서 보내면은 그 브라우저에서 정보를 실어서 보내면 그건 서블릿 1에서도 get parameter, 서블릿 2에서 get parameter, 서블릿 n번째에서도 get parameter에서 다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쭉 리퀘스트가 흘러가는 도중에 특정 서블릿에서 만약 서블릿 2에서 request.set attribute 해갖고 set attribute로 어떤 정보를 넣으면은 서블릿 3, 4, 5 해갖고 n번까지 해갖고 그 set attribute로 할당된 데이터를 그 체인에 있는 다음 서블릿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서블릿을 여러 개를 장황하게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블릿에 서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뒤에 JSP에서 이제 리스판스를 처리하는 HTML 문서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딱 보내면은 그걸 get parameter에서 서블릿이 받아갖고 데이터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예를 들면 뭐 목록을 가져온다든지 뭐 정보를 갖고 온다든지 그런 거를 갖고 와서 여기서 set attribute 해갖고 그 데이터를 리퀘스트에 실어줘요. 그럼 얘는 그 받은 정보를 get attribute 해갖고 꺼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HTML을 만들어서 응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헬로우 하고 한번 딱 이렇게 쳤지만 서버에서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헬로 서블렛이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헬로 JSP가 또 체인으로 그 다음 동작을 하고 해갖고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서버에서는 서블렛이 두 개가 실행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보내는 요 정보들은 서버에서는 서블릿에서도 이렇게 해서 get 파라미터 하고 체인의 첫 번째 서블릿에서 받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서블릿에서도 request get 파라미터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서블릿에서 이렇게 request set attribute 해갖고 넣어준 정보는 두 번째 서블릿에서 request get attribute 해갖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모델 2입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서블릿을 만들 때마다 그 서블릿 매핑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는데 서블릿이 새로 만들고 변경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할 때마다 계속 web.xml을 계속 바꿔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여기다가 모든 서블릿을 매핑을 하면 장점은 이 web.xml 파일 하나만 보면 이 전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블릿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또 서블릿이 수정되거나 추가되거나 할 때마다 이걸 계속 수정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는 걸 해볼 텐데 지금 요 메타데이터 컴플릿은 true라는 거는 이 web.xml에 설정된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라는 뜻이에요. web.xml에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부 설정이 되었다. 근데 여기를 이제 false라고 해놓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바 패키지들의 애너테이션을 뒤져요. 그래서 자바 클래스에서 매핑을 직접 서블릿에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헬로 서블릿 매핑을 빼버리겠습니다. 매핑을 빼버리고 헬로 서블릿에서 이렇게 하고 웹 서블릿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매핑을 하지 않아도 이걸로 매핑이 돼요. 여기다 쓰면 web.xml에서 메타데이터 컴플릿은 false로 설정하면 이게 웹 서블릿으로 매핑을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다 true로 설정을 해 놓으면 실제로 그 자바 소스 파일을 뒤져서 이게 이 애너테이션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핑이 안 되고 여기를 true로 해 놓은 상태에서는 web.xml에 써놓은 매핑만 유효하게 되는데 여기를 false로 바꾸면 이제 자바 클래스들을 다 패키지를 전부 뒤지면서 거기서 웹 서블릿으로 되어 있는 매핑을 찾아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false를 하고 실제로는 여기다 다 전부 다 여기 true를 하고 전부 다 매핑을 web.xml에다 쓰지 않고 false를 해갖고 서블릿을 여러 개 만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매핑이 돼서 동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 자바 프로젝트에서 했던 스튜던트 DAO를 활용해서 우리 화면에다가 모델 1 방식과 모델 2 방식으로 우리 브라우저에서 학생 목록을 보여주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세션, 디비유티스, 로우 매퍼, 이거는 그대로 자바 프로젝트에서 카피해 오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커먼의 DAO 프로젝트에다 넣었고요. 그리고 DAO에 스튜던트랑 여기 마이 앱에 스튜던트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스튜던트 패키지 밑에 DAO 패키지에 스튜던트랑 스튜던트 DAO 자바 만들고 모델 1 패키지에 리스트 서블릿하고 인포 서블릿하고 두 개를 넣었습니다. 스튜던트 DAO를 보시면 자바 프로젝트에서 했던 그 스튜던트 DAO랑 조금 달라진 점은 먼저 여기서 학생 목록을 뿌릴 때 최신에 추가한 학생을 제일 화면 상단에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order by id DSC를 했어요. 요거 말고 나머지 밑에는 다 똑같고 여기 컨스트럭터에서 데이터 소스 가져오는 부분이 다른데, 지금 데이터 소스가 우리 자바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 소스 DS는 뭐 new MariaDB 데이터 소스 한다면 안에 URL을 넣었잖아요. 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커넥션 풀을 만들어서 그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로 설정하게 됩니다.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는 메타 inf, 웹 inf 아래 메타 inf란 디렉토리에다가 context.xml이라는 파일을 넣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잡는데 이게 이제 커넥션 풀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커넥션 풀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이 이름을 정하는 방법은 앞에는 이게 JDBC 리소스라는 의미로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라는 의미로 JDBC 쓰는 거고요. 이 뒤에는 스키마 이름을 쓰는데 우리 스키마를 JDBC로 만들어서 이게 이름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JDBC고요. 요거 팩토리 요거 그대로 쓰는 거고,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URL, 그쵸? URL이 여기가 이제 그 다른 DB면은 IP가 여기 바뀌겠죠? 여기 이제 그리고 이 부분이 스키마 이름, 그쵸? 여기가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이니셜 사이즈, 뭐 min idle, max active, max idle, test while idle, validation query 이런 식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요 context.xml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context.xml 설정하는 자세한 방법은 여기 tomcat.apache.org 사이트에 오셔갖고 다큐멘테이션 tomcat 9.0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JDBC 데이터 소스 정하는 법이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좀 더 내리시면은 밑에 탐캣 JDBC 풀 있어요. 이게 탐캣 그 커넥션 풀 설정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애트리뷰트 종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뭐 드라이버 네임, 뭐 역시 맥스 액티브, 맥스 아이들, 민 아이들, 뭐 이니셜 사이즈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이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 이렇게 쓸게요.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로 주시고, 나머지 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서블릿은 이렇게 만듭니다. 서블릿은 싱글 인스턴스잖아요. 그리고 이니트는 한 번 하고,
그리고 요 두 get 메소드를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스레드로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가져올 때 student dao.list student를 하는데 이때 이 student dao 인스턴스를 두 get 메소드 안에서 만들지 않고 init에서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student dao는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 스레드 돌 때마다 걔가 student dao.list student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서비스 메소드 내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인스턴스는 최소화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여기서는 테스트 할 땐 여기다 만드나 여기 안에서 그 student dao를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거 서버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만든 이 URL 이 서블릿에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이 접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DAO를 여기 만들면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걸, 그쵸? 여기 만들면 1000명이 접속하면 DAO 1000개를 만들어주고 1억 명이 접속하면 1억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버에 훨씬 더 많은 부하가 걸리고 더 많은 메모리가 소모되고 더 속도도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인스턴스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out.println 해서 쫙 찍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스트 스튜던트를 보시면 이 리스트 스튜던트가 db-utils.list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리스트를 뿌릴 때마다 커넥션을 갖고 와서 그쵸, 루프를 돌리고 여기 파이널리에서 또 커넥션 끊잖아요. 조회도 마찬가지로 커넥션을 갖고 와서 사용하고 또 커넥션 끊고, 업데이트 할 때도 커넥션을 get 커넥션에서 커넥션을 끊고, 이렇게 커넥션을 맺었다 끊는 거를 한번 리퀘스트 할 때마다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결국 서블릿에서 여기서 커넥션을 갖고 와서 여기서 커넥션을 맺어서 스튜던트를 가져와서 커넥션을 끊고 그 다음 이 목록을 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커넥션 풀을 쓰는 겁니다. 커넥션 풀이라 하면 이렇게 한 화면 할 때마다 이렇게 커넥션을 한번 가져와서 목록 갖고 오고 또 커넥션 끊고 하는데, 이 커넥션을 DB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해서 커넥션을 맺고 끊는 거는 상당한 부하가 걸리고 속도가 느려져요. 우리가 이웃집하고 통화를 할 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때마다 새로 전화를 걸고 띠릭띠릭 가고 또 전화 받으면 또 얘기하고 또 전화 끊고 또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이게 어쩌다 한번 전화 거는 거 얘기하는 거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상시로 계속 대화를 하는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커넥션 풀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을 미리 다 맺어 놓습니다. 100개 이런 식으로 맺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를 우리가 쓰잖아요. 이 데이터 소스가 커넥션 풀 데이터 소스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맺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요청해요. 그럼 커넥션 풀에서는 다른 서블릿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아이들 커넥션을 리턴하게 되죠. 그럼 얘가 그걸 다 사용한 다음에 커넥션 클로즈를 합니다. 클로즈를 하면은 그 커넥션은 데이터베이스를 끊는 것이 아니고 다시 커넥션 풀로 반납을 합니다. 커넥션 풀에서는 다른 커넥션에 던져졌다가 다시 돌려받은 거는 다시 아이들 커넥션으로 세팅을 하겠죠. 그러면은 다른 커넥션을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커넥션에게 커넥션을 빌려주면은 다시 또 액티브 커넥션, 다시 또 돌려받으면 아이들 커넥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스레드 풀하고 비슷하죠. 리퀘스트 할 때마다 스레드를 새로 생성하고 리퀘스트가 끝나면 다시 스레드를 해제하고 하는 것보다
리퀘스트를 스레드를 미리 워커 스레드를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워커 스레드를 할당해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커넥션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이 올 때마다 커넥션을 맺고 끊는 것이 아니고 미리 커넥션을 맺어 놓고, 그쵸? 요청이 올 때마다 그 커넥션을 빌려줬다 돌려받았다 하는 겁니다. 미리 전화기 100대를 연결해 놓고 다른 사람이 안 쓰는 전화기에다 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화기는 끊지 않습니다. 항상 걸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들 디스트. 그래드를 하신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로그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my app has finished. 여기 뭐 에라 그런 거 나오지 않고 info 이렇게 나온 상태로 has finished 하면은 잘 디플로이가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스튜던트 리스트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서 특정 번호를 누르면 스튜던트 인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튜던트 리스트 서블릿 보시면 이걸 이렇게 HTML out.println으로 찍었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HTML 엄청 길고 또 디자인도 자주 바뀌고 그러는데 이렇게는 개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델 2 방식으로 합니다. 스튜던트 리스트 서블릿을 보겠습니다. 모델 2예요. 여기서 이 정보 DAO에서 정보 가져오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져온 정보를 갖다가 request set attribute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스튜던트 리스트로 하고 이 오브젝트를 여기다 이렇게 세팅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forward를 해요. 그 forward 하는 방법은 request get sublet context 하고 get request dispatcher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JSP 위치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dot forward 하고 request response. 요 웹 inf JSP 밑에 하는 거는 웹 inf 디렉토리는 이제 웹 inf JS 밑에 student 밑에 스크립트 밑에 넣었는데 웹 inf 밑에 JSP는 웹 브라우저에서 액세스가 안 되잖아요. 웹 inf 디렉토리 아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JSP들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액세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 JSP들은 서블릿을 통해서 포워드를 해서 가는 곳이지 직접 액세스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 여기서 보시면 얘는 지금 여기서 스튜던트 리스트를 세팅하고 포워드를 해서 여기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일로 직접 액세스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다 액세스를 해야지 set attribute 하고 여기서 get attribute 하는데 직접 액세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웹 inf 밑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서블릿에서 set attribute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JSP를 forward를 하면 JSP에서는 그 정보를 받아서 request get attribute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화면에 뿌리면 됩니다. 스튜던트 인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은 다음에 그 파라미터로 DAO에 집어넣어서 스튜던트를 가져온 다음에 얘를 set attribute를 하고 밑에서는 forward를 합니다.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은 너무나 심플해서 비즈니스 로직이 얼마 안 되지만 많은 그 상용 애플리케이션들은 이 부분에서 뭐 익셉션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로직들을 다 JSP에 넣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유지 보수도 어렵고. 그래서
서블릿에서 전부 다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set 애트리뷰트하고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JSP로 forward를 하면은 JSP에서는 이 들어온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 뿌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장점은 이 서블릿 단하고 이 JSP 단하고 서로 나눠서 개발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로직하고 화면 단하고 서로 나눠서 개발하는 거죠. 이 집어넣고 꺼내는 요 애트리뷰트의 이름만 서로 간에 그 규정이 합의가 되면, 그쵸? 이 프로토콜만 서로 규정을 하고 나면은 서블릿 만드는 쪽은 이 정보를 가져와서 넣기만 하면 되고, 그쵸? JSP 만드는 쪽은 그 넣은 정보를 꺼내서 화면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 쪽하고 화면 쪽하고 그 분리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모델 2라고 그러고, 사실 모델 2의 컨트롤러는 이렇게 단순 서블릿으로 만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